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 정말 힘든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미래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가정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잘 도와줘야 되고요. 이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아이들에 관한 이해가 높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관심 있는 부모님들, 카페에 와서, 영재 아이 함께 키우는 그런 카페에 와서 같이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파워스쿨, 이제 방학 중인데요. 파워스쿨이 9월부터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도 영재, 어떤 아이들인가입니다. 고도 영재. 많은 분들이 이 고도 영재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고도 영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무조건 고도 영재, 아주 상위 1% 영재, 고도 영재 좋아하죠. 좋을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들, 훌륭한 아이들이지만은 그러나 지적 능력이 높은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IQ가 높다. 얼마나 높으면 고도 영재일까요? 얼마나 높으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위 1%다. 그러면요, IQ가 보통 135를 말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 영재라고 그럴 때는 상위 2%, 그래서 보통 IQ가 130 이상. 이거는 세계 각국에서 2%를 지정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상위 2% 들어가 있는 아이들 영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도 영재는 그러면 영재 중에서 훨씬 높은 거죠. IQ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IQ로 본다면 130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영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135가 되는 아이들, 5 이상 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상위 1%의 영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도 영재는 얼마나 되느냐? 한 145 이상은 돼야 됩니다. 보통 145 이상 되는 아이들은 한 0.5%, 0.4% 이 정도에 들어가는 아이들인데요. 그 정도에 들어가는 아이들 우리는 고도 영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럼 145 이상 되는 아이들 많던데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에서 IQ 테스트 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가 부풀려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부풀려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재 아이들의 지수 145가 넘는다는 건 대단히 높은 점수입니다. 대단히 높은 점수예요. 이런 고도 영재들. 그러면 정말 더 높은 아이들이잖아요. 145에서 160까지가 고도 영재라면 160 이상 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초고도 영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재라고 하는 것도 분류가 있어요. 보통 130에서 145까지를 우리가 보통 일반 영재라고 그러고요. 145 이상 되는 아이들 고도 영재라고 그러고요. 160 이상 되는 아이들을 초고도 영재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는 학문상 분류해 놓은 거지만 이들 간의 차이는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러면 IQ가 가장 높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요, 사실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우리가 실제로 측정해서 나온 점수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사상, 가장 IQ가 높을 거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괴테입니다. 괴테. 여러분들, 우린 괴테를 문학가로 생각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냐, 아인슈타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통일된 의견, 합의된 의견이 괴테가 가장 높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부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이건 이거를 보편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괴테라든지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고도 영재 혹은 초고도 영재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3가지 제가 고도 영재에 관한 3가지 특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고도 영재라 그러면 IQ, 우리가 보통 웩슬러 지능검사 이런 데서 웩슬러 지능검사는 상대평가죠. 145 이상이 되어야 고도 영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45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이 고도 영재 145, 145가 이제 그냥 바텀이죠, 바텀. 그 이상이니까요. 16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145 이상 되는 아이들, 160까지 들어가는 아이들, 정말 대단히 지적 능력이 우수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 되면요, 능력이 어떠냐. 보통 영재들은요, 한쪽으로 쏠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수렴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 쪽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과학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수렴적 사고를 많이 하죠. 여기는 논리와 추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능력, 상상, 그리고 확산적 사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인문학적인 상상, 사고, 확산적 사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영재 아이들은 한쪽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고도 영재들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보이지만, 그러나 한쪽 면에서는 또 인문학적, 인문사회적인, 사회과학적인 그런 능력도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단히 높은 아이들이죠. 정말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죠. 이런 아이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위험한 부분, 키우기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고도 영재들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면 신체적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신체적 에너지가 상위 0.5%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에요. 신체적 에너지 자체도 바로 IQ 같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영재 아이들이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ADHD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ADHD 맞아요. 그래서 뭐 산만하다. 그 다음에 뭐 에너지가 넘친다.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뭐 막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이런 IQ가 높고 고도 영재 아이들은요. 정말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쏟는 곳을 찾아요. 내가 이 에너지를 쏟고 싶은 곳이 어딘지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쏟는 거죠. 그런데 그 찾아다니는 과정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산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이나 그런 부모들은 너무 산만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굉장히 산만해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사실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DHD라고 오해받는 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또 병원에 가면 또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고 ADHD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Q가 높은 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IQ가 중간 수준, 보통 수준에 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똑같은 행동을 보이더라도 지적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그 아이들이 보통 지적 능력을 가진 아이와 다르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신체적인 또 과흥분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체적 과흥분성. 우리가 영재를 판별할 때 이 과흥분성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영재를 판별하는데요. 이 과흥분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과흥분이라는 게 우리가 막 감정적인 흥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의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뇌는 뇌세포가 정보를 전달할 때 이 흥분의 정도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흥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흥분 상태, 즉 신체적 과흥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모든 우리의 신체적인 활동들은요. 사실은 뇌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뇌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교환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손끝, 발끝이 정말 불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뜨거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의 강도가 점점 강해서 정말 광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바로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아주 보여요. 강하게 보여요.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정서적 불안정이에요.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 반도체를 만든다, 뭐 그랬을 때도요,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적인 수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의 불량률이라고 그러죠.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 못 쓰는 그런 반도체가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계뿐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논문을 쓰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쓰면 너무 좋죠.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면 좋죠. 뭐 공부를 해서 뭐 수능을 맞는다, 완벽하게 만점을 맞는다, 대단히 좋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 정서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1등으로 계속 달린다, 쉬운 일 아닙니다. 1등을 계속 달리는 게 2등으로 바로 1m 뒤에서 쫓아가는 2등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반에서 1등만 계속 유지한다? 2등을 하는 아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 영재 아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상주의죠. 이상주의를 굉장히 추종해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 이데아의 세계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이런 거를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현실이 아닌 거죠. 초현실이죠. 이런 거를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소설을 쓰거나 또 요즘에는 뭐 웹툰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만화 뭐 등등도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면요, 굉장히 초현실적인 것이 많아요. 난 그런 작가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고도 영재, 어떤 아이들인가에 관한 얘기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IQ가 150, 145, 뭐 150대죠. 145에서부터 160까지 들어가는 아이들, 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이제 고도 영재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에너지가 상위 0.5% 이상 된다는 거죠. 신체적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리고 3번째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을 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도 영재 우수하고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문제점도 있고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늘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